대마도의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대마도가 다시금 대한민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 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49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마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라는 선언과 동시에 대마도를 반환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사람의 몸이라면 왼쪽 다리는 제주도요, 오른쪽 다리는 대마도로서 한반도가 온전하게 두 다리로 완전하게 서 있으려면 지금의 제주도만 있는 상태는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마도는 세종대왕 시절 왜구를 소탕하여 정벌한 이래로 조선에게 조공을 바치던 조선령 영토로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정세가 대마도를 다시 한국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다소 엉뚱한 포지션을 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반중국 연대인 쿼드 동맹체가 균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아주 커다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쿼드는 당초 일본 정부에서 주최한 회의로 일본, 미국,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회의며 명백한 반중국 연대의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 쿼드 모임에 제외됐다며 한국은 친중 국가이다, 한국은 비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화가 되고 있다며 영미권 등 서방 사회에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쿼드 동맹체는 사실상 반중국 연대 동맹체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명분으로 구성됐는데요. 그런데 인도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쿼드의 연대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얀마 사태에 인도와 일본이 친중 성격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쿼드 동맹의 성격이 변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나토 동맹과 한국, 호주가 참여하는 새로운 지7분연대가 거론됩니다. 최근 미얀마 사태에서 친중 성격의 미얀마 군부 세력은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잡아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해외 주재 대사를 수배하는 등의 일을 벌여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체포 구금돼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무참하게 학살한 경우는 이번 미얀마 사태가 처음입니다. 지난 홍콩 사태의 위구르 사태에 이어 미얀마가 더욱 무자비하게 짓밟이자 세계 민주국가 시민들은 매우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건 쿼드 동맹체와 D10 그룹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는 인도가 국군의 나래 시위대를 학살한 미얀마 군부의 초대에 응해서 과연 간디를 배출한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상 인도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인정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미얀마 주재 대사들의 공동 규탄 성명에 빠졌을 뿐 아니라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발언과 외교 포지션을 취해 미얀마 국민들은 일본과 인도의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쿼드 동맹의 핵심 국가인 두 국가 일본과 인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한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는 미국과 미묘한 갈등 상황이 연출되며 쿼드 동맹에 제외될지 주목됩니다. 인도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서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마음을 열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는 인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는 미국 해군에 강한 항의를 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인도 앞바다에 미국 해군이 인도 정부의 허락 없이 군사작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인도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인도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머리를 조아린 며칠 뒤인 시점으로 미국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미 해군을 항행하게 해서 쿼드 동맹으로 단단하게 엮여있는 인도에게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이 친미 국가라고 크게 자부하고 있지만 뒤로는 중국과 짝짝꿍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막강한 지원을 통해 성장 중이던 칭화유니그룹 수석 부사장에 일본의 최고 경영자가 부임하면서 사실상 일본과 중국 간의 반도체 동맹이 결성된 상황인데요. 일본이 겉으로는 반중국 연대의 선봉장임을 자처하며 서방 사회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중국과 가장 긴밀한 협의를 맺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최근 대마도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패망을 전후로 해서 연합국 측에서는 대마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 넘기는 방향이 검토된 바 있는 것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1869년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을 강제 기항시켰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해서 미국 페리 제독에 제출했던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사실상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일본인들 스스로 작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대마도를 자국명으로 포함시켜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조공을 바치던 한국의 영토였던 것이지만 국력이 약해 일본에 의해 대마도가 점령된 것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표명했고 대마도에서 해방전쟁까지 벌일 각오까지 단단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됐더라면 일본은 군대가 없었던 터라 대한민국이 등이 대마도를 수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대마도가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김일성이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받고 남한을 침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가장 큰 수입 수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그 수입은 일본의 단체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경영하던 열강 국가들은 식민 통치 이후 괴뢰정부를 세워 디바이드 앤 컨트롤 즉 국가의 분열을 초래해서 이권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여러 독립된 식민지 국가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분단과 김일성 공산당의 옹립이 한국전쟁 이후 많은 이권을 취했던 일본의 공작일 수 있다는 음모론은 다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쿼드 동맹을 주도하며 반전국민연대의 선봉장이 되었지만 뒤로는 친중국 노선으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펼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등 서방 사회에서 대마도를 다시금 한국에게 할양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부터 대마도와 제주도는 한반도의 오른발 왼발이 되어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 선조들 사이에서는 대마도가 분명 한 민족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마도의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여 대마도 경제를 살려주었지만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오지 말해줬으면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거나 현지 대마도 내 일본 자위대 군부대 인근에서 한국인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한국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이 긴장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와 미국의 엇박자로 인한 쿼드 동맹의 균열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인해 한미일 삼각공조의 균열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제3차 중일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한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중일전쟁에 이어 거의 80여 년 만에 중일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양국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에게 역시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미일 동맹으로 엮여 있어 제3차 중일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으로 엮여있는 한국의 자동 참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모종의 거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마도 내의 한국군의 주둔과 더불어서 대마도 자체가 한국령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제3차 중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마도 내 한국군의 주둔은
필수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커드 동맹이 균열이 되면서 일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대마도가 중국군의 거점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대마도 내에는 한국군의 주둔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입니다.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중국이 즉각 일본을 동시에 공격하려 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제3차 중일 전쟁의 갈등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남중국해, 대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국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마도는 매우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는 섬입니다. 섬의 면적은 거의 제주도만 한 섬이지만 대부분이 굴곡진 산지로 주름져 있을 뿐 아니라 해안선이 매우 복잡해서 예로부터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농사를 중요시한 조선 왕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대마도는 그저 쓸모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는 복잡한 해안선과 풍부한 산림 덕분에 우수하고 청정한 어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마도는 향후 북극 항로 개발 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의 물동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대마도는 부산항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 한국령으로 바뀔 시에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선박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발전한 도시입니다. 부산항 역시 대마도에 대대적인 항만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세계 제1위의 항만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마도가 한국 땅이 된다면 부산광역시 대마도구로 부산광역시에 속한 행정구역이 되거나 경상남도 대마도군이나 대마도시 정도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에 속하게 될 경우 부산항을 마주하고 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이 만들어져서 대한해협이 세계 제1위의 물동량을 갖춘 항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